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진짜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20초짜리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 사실은 5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 엄청난 우연의 연속, 그리고 극적인 문화적 진화가 싹 다 뭉쳐진 결정체라면 믿어지시나요? 단순히 손에 거품 내는 일 뒤에 이렇게 거대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거,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일단 오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 틀고 비누 집어 들고 쓱쓱 거품 내서 헹구는 그 과정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은 속으로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 하시느라 이 20초 남짓한 행동 자체에는 아무 의미도 안 두셨을 겁니다. 우리한테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너무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방금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하신 그 20초짜리 손 씻기에 무려 5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꾹꾹 눌러 담겨 있다는 사실요. 고대인들이 피워둔 모닥불가에서 시작해서 현대 과학까지 오기까지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겪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가 딱 이 숫자에 웅측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5천 년 전의 일들이 지금 우리 손안에 비누로 완성됐는지 그 기가 막힌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비누의 탄생, 그 계획되지 않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단한 발명품들이 보통 그렇듯 비누도 무슨 천재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각 잡고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닙니다. 완전 100% 우연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년 전 선사시대 강가에 누군가 피워뒀던 모닥불이 꺼지고 재만 남았는데 거기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구워 먹던 동물 기름이 흘러나와서 우연히 빗물 섞인 재랑 섞여버린 거예요. 누군가 무심코 그 미끈거리는 걸 만졌는데 오라? 손이 엄청 깨끗해지네? 이걸 발견한 거죠. 이 기막힌 우연이 이어져서 기원전 2000년 바빌론에 가면 아예 점토펀에 세계 최초의 비누 레시피로 딱 기록됩니다. 물, 재, 동물 기름을 섞어라 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발명품을 자기 몸을 씻는 데는 절대 안 썼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로지 양털 세탁용으로만 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세정제인 잿물이랑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볏짚이나 콩대를 태운 재를 물에 우려낸 게 잿물이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잿물로 수백 년 넘게 빨래, 설거지뿐만 아니라 머리 감고 몸 씻는 데까지 엄청 다양하게 쓰셨단 말이죠. 똑같은 화학적 원리를 밝혀내놓고도 문화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썼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고대인들의 아이러니, 신성하지만 오해받았던 청결입니다. 시대를 조금 땡겨서 고대 이집트랑 로마로 가볼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청결을 진짜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제들 보면 종교의식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을 박박 씻어댔거든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통의 목욕재개랑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중요한 일 앞두고 몸 씻어서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세균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인데 몸이 깨끗해야 영혼도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걸 집단지혜로 벌써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로 오면 진짜 코미디 같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로마 하면 그 으리으리한 공중목욕탕 생각나시죠? 근데 이 사람들 몸 씻을 때 비누를 아예 안 썼습니다. 안 믿기시죠? 대신에 몸에 올리브 오일을 잔뜩 바르고 금속 도구로 때를 막 긁어냈어요. 비누가 뭔지는 알았는데 아까 바빌론 사람들처럼 비누는 빨래할 때나 쓰는 거지 하고 몸에 바를 생각은 꿈에도 못한 거예요. 청결에 그 난리를 쳤던 로마인들이 비누를 놔두고 올리브 오일로 때를 벗겼다니 진짜 역사적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 번째 챕터, 위생의 암흑기입니다. 말 그대로 씻으면 죽는 줄 알았던 시대죠.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좋았던 공중 목욕탕도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의 위생관념도 그냥 바닥을 치게 됩니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목욕하는 것 자체를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어요. 왜냐고요? 물로 몸을 씻으면 피부 모공이 쫙 열려서 그 구멍으로 병균이 들어온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왕족이나 귀족들도 막 몇 달씩 안 씻고 꼬질꼬질한 걸 자랑하고 다녔다니까 당시 위생 상태가 어땠을지 감이 오시나요? 결국 이 엄청난 불결함이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불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그럼 이때 유럽 말고 다른 동네는 어땠나 비교해보면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유럽 사람들이 물만 닿으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조선시대 선조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여유롭게 정기적으로 목욕도 즐기고 심지어 지금의 찜질방이랑 거의 똑같은 한증막에서 땀까지 쫙 빼고 계셨습니다. 동양의 위생문화 수준이 서양의 암흑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시대를 훌쩍 앞서가고 있었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죠. 또 같은 시기 이슬람 황금기를 누리던 중동의 바그다드나 다마스쿠스 같은 곳도 유럽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비누를 만드는 걸 단순한 일거리를 넘어서 거의 예술 작품 수준으로 승화시켰거든요. 올리브 오일이랑 월계수 오일을 기가 막힌 비율로 섞어서 향기 폴폴 나는 최고급 비누를 만들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아의 알레포 비누가 바로 이때 탄생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는 고급 천연 비누의 원조가 이때 다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대 이슬람 최고의 천재 의학자였던 이븐 시나가 자기 책에 딱 이렇게 썼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씻는 것은 건강과 연결된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력 아닌가요? 이 한 줄의 문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이 나오기 무려 500년 전 이미 청결과 건강 사이의 의학적 비밀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구한 의사. 개인적으로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드라마틱한 챕터예요. 시간을 좀 훅 건너뛰어서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볼게요. 당시 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병원을 쫙 관찰하다가 진짜 기절할 만큼 끔찍한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글쎄, 의사들이 방금 전까지 시체 해부하던 그 피 묻은 손을 물로 씻지도 않고 바로 산모들 분만실로 뛰어가서 아기 받는 걸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진짜 끔찍한 참사였죠. 원인을 대번에 눈치챈 제멜바이스가 당장 의사들한테 불호령을 냅니다. 앞으로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손 무조건 염소물로 빡 닦고 들어가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손 씻기 전이랑 후 산모들의 사망률 그래프가 그야말로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제멜바이스는 오직 데이터랑 통배 하나만으로 이 손 씻기가 얼마나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지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근데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동료 의사들은 이 명백한 기적을 보고도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고귀한 의사들 손이 더럽다고 모욕하는 거요? 하면서 제멜바이스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왕따를 시켰거든요. 엘리트들의 자존심이 과학적 진실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겁니다. 결국 병원에서 쫓겨난 그는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고 진짜 어이없게도 자기가 평생 맞서 싸웠던 바로 그 질병, 감염 때문에 거기서 쓸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제멜바이스의 비극, 그냥 옛날 불쌍한 의사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년 전 의사들이 제멜바이스의 말을 콧방귀 뀌며 무시했던 것처럼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전 세계 사람들 반응을 생각해보세요. 아니 무슨 백신도 아니고 비누로 손 한 번 씻는다고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막아지겠어? 하고 다들 처음에 못 믿고 의심했잖아요. 진실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려면 이렇게 늘 긴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다섯 번째 챕터, 무기보다 강해진 비누입니다. 드디어 비누가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죠. 제멜바이스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20년이나 지나서야 파스텔 같은 과학자들이 세균이라는 게 진짜 있다고 증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때마침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드디어 비누를 공장에서 빵빵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비누의 엄청난 파워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군의관들이 통계를 냈더니 엄청난 사실이 나온 거예요. 적군 총에 맞아 죽는 병사 수보다 더러운 데서 씻지도 못하고 세균에 감염돼서 죽는 병사가 훨씬 많네? 이걸 깨달은 각국 군대가 부랴부랴 손 씻기를 강제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비누는 그 어떤 대단한 신무기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살려낸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 K-방역과 K-뷰티의 숨겨진 뿌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K-방역이나 요즘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을 그냥 씹어먹고 있는 K-뷰티 열풍.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90년대 학교 다닐 때 화장실 다녀오면 무조건 손 씻으라고 엄청 철저하게 받았던 그 보건 교육부터 시작해서 옛날 잿물 쓰고 목욕제게 하던 조상님들의 청결 DNA까지 이 수백 년의 층층이 쌓인 문화적 감수성이 지금의 찬란한 방역과 뷰티 산업으로 빵 터져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절대 미리 계획되지 않는다. 누군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순간에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시작된다. 강가에서 빗물에 녹은 쟤를 빤히 쳐다보던 선사시대의 누군가도 그랬고 남들 다 무시하는 사망률 통계를 붙들고 고민했던 제멜바이스도 그랬잖아요. 세상을 뒤집는 진짜 대단한 힘은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실 때는 기분이 확실히 다를걸요? 비누 거품을 내면서 문지르는 그 20초 동안 내 두 손바닥 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역사를 통째로 바꿔온 5,000년의 거대한 서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 한 번쯤 상상하면서 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